7년간 계속됐던 임진왜란의 마지막, 그 거대한 전쟁의 클라이맥스인 노량해전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역사의 정점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한마디.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한 불멸의 영웅을 상징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진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익숙한 영웅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바뀝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임기응변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위진법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순신 장군이 혼자 만들어낸 비책이 아니에요.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조선에 존재했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공식 군사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량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는 한 천재의 번뜩이는 지지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착착 작동한 결과였던 겁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순신의 유언은 단순히 비장한 마지막 말이 아니라 지휘공백이라는 치명적인 정보 유출을 막는 일종의 작전 보완 지침이었어요. 아들과 조카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방패로 시신을 가리고 평소처럼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었죠. 이건 지휘체계 유지라는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한마디로 가족의 슬픔을 넘어선 훈련된 군사교리의 완벽한 실행이었던 거죠. 얼마나 완벽했냐면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명나라의 진린제독조차 전투가 다 끝날 때까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노량에서의 승리가 시스템 덕분이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더 큰 질문이 남죠.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무려 7년이라는 그 기나긴 전쟁 동안 조선 수군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조선 수군을 가장 위협했던 진짜 적은 바다 건너온 일본군이 아니었습니다. 숙자는 때로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1594년 6월까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수군은 약 300명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기간 동안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900명이 넘어요. 6배가 넘는 숫자죠. 진짜 전쟁터는 칼과 포탄이 오가는 바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들끓는 병영 아니었던 겁니다. 75%. 이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녹도진이라는 한 수군 기지에서 오직 전염병만으로 사망한 병사의 비율이에요. 600명 중에 450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전투 없이 부대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괴멸적인 위협이었어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서 조선도 자신들만의 비밀병기를 꺼내듭니다. 그건 바로 전쟁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작동했던 국가 차원의 의료 및 방역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바로 조선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 그 핵심 인력이 바로 심약이라는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평시에는 수도에서 약재 품질을 관리하던 전문가들이었는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최전선으로 파견된 거예요. 가서 그냥 진료만 한 게 아니라 군의관, 역학조사관, 의료 보급관 역할까지 다 해내는 말 그대로 야전 의료 사령관으로 변신한 거죠. 이건 국가 행정 조직을 전시체제로 아주 유연하게 전환시킨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의 무기 목록이었습니다. 옴베곤 같은 약은 당시 가장 흔했던 이질 같은 소화기 질환과 싸웠고, 소화보는 쇼크 상태에 빠진 병사들을 구했죠. 특히 저기 뽕나무 잿물, 이건 이순신 장군 본인의 총상에도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강력한 알칼리성으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없던 시대의 가장 과학적인 소독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실용적인 기술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면 과연 일본은 어땠을까요? 두 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과연 어떤 시스템이 더 강했을까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조선은 심약이라는 국가 의료단을 파견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쭉 이어지는 보급망으로 약품을 전달하고 심지어 사상자 총계까지 정확히 기록해서 대응했어요. 한마디로 국가가 움직인 거죠. 반면에 일본은 각 영주,
그러니까 다이묘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각자 도생이었던 겁니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토 키요마사 같은 유명한 장수의 군대는 전투 한 번 없이 병력의 절반을 질병으로 잃는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해전을 잘 치렀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최악의 보건 위기 속에서도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서 지지 않는 군대, 살아남는 군대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힘으로 기적을 만든 신화 속 영웅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 보급, 의료 시스템 전체를 꿰뚫어보고 총괄해서 7년 전쟁을 버텨낸 위대한 시스템 경영자였던 겁니다. 이게 그의 영웅서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대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 아닐까요? 결국 임진왜란의 승패는 어쩌면 칼이 아니라 병상에서,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에서 갈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위대함이란 과연 고독한 천재성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천재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견고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걸까요?